안녕하십니까.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스 특강, 지역 특성을 이해해야 성공이 보인다 1 김현주입니다. 메소스 특강 목차 첫 번째 오피스 상권, 저는 두 번째 대학가 상권, 세 번째 역세권 상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파트 오피스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 상권은 직장인이 밀집 지역이죠. 그리고 장점이 단점과 정확하게 구분되는 오피스 상권.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손님이 많이 몰리죠. 오피스 상권은.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저도 오피스 상권에서 장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상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권이라는 거는 상업상의 세력을 미치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창업을 오피스 상권에서 하게 됐는데 이 상권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피스 상권에 좋은 자리가 났다고 해서 부동산이랑 분양업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분양업자랑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여기 10만 명의 L그룹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상권을 알아보게 되면은 그 부동산이나 분양업자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믿고 커피숍을 너무 차리고 싶었는데 여기 1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커피숍이 9개여도 상관없다. 잘 될 거다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픈을 하고 보니 10만 명이라는 L그룹 직원이 막상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돈이 들어가고 이미 오픈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10분의 1로 이 손님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당연히 매출이 저하가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상권 분석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권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럼으로써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상권 분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피스 상권은 사람이 많고요. 지금 보시면은 3층 이후로는 거의 사무실이 많고 1, 2, 3층은 상가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멀리 1, 2, 3층이나 주변에 이렇게 상권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피스 상권을 이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커피숍을 하고 그 다음에 술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술집을 오픈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술집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저도 전혀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여기는 제가 가산이랑 구로 상권에서 장사를 했는데 커피숍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 고집대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저는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커피 교육을 시킬 때 보니까 이 창업 교육을 시킬 때 보니까 저와 같은 똑같더라고요. 이 창업자분들이 나는 잘 될 거다. 무슨 자신감인지 저도 그렇게 남들이 반대하고 네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절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나는 성공한다는 그 마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커피숍이 처음에는 그래도 호기심에 손님들이 토끼들처럼 몰려다니시거든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래서 처음엔 손님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커피를 한 잔도 못 파는 날이 온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커피를 한 잔도 못 파는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게 됐죠. 이게 뭘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L 직원이 10,000명 있고요. 또 건너편 건물 직원들 분명히 수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권 분석을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직장인이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지갑을 열 만한 그런 아이템이 없는 게 아니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다시 아이템 개발을 했습니다. 저는 고객도 좋고 저도 좋은, 고객도 건강해지고 저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할까 해서 한 게 샐러드와 디저트류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저의 얘기를 한번 예를 들자면은요.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표님들이 오픈하시기 전에 저는 한 1년 정도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오픈을 하게 된다면 그쪽에 근무나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이 최소한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꼭 하셔야 이 내 돈 1억이나 아니면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지만 한 10억 정도 계시는 분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겠지만 거의 창업 자금이 5천에서 1억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로 해서 나는 더 이상 직장도 다닐 수 없고 할 게 없으니까 이걸 하는데 그나마 그 돈마저 날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오픈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한 1년 정도 알바 경험을 하셔서 뭐 돈도 받고 경험도 해보시고 내가 커피숍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커피숍에 가보시고 나는 좀 패션 쪽에 맞는 것 같다. 그럼 패션 쪽에 가서 장사도 해보시고 또 거기서 경험도 해보시고 그러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첫 번째 제과제빵을 배웠고 두 번째 파스타를 배웠습니다. 근데 파스타도 한 분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세 분한테 배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파스타분과 요리학원과 그 다음에 또 호텔, 신라 호텔에서 근무하셨던 또 요리사님에서 총 세 분을 했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린다면 이거 방송 꼭 들으셔야 돼요. 팁이 있어요. 요리를 책으로 한 거는 맛있는 비법을 안 알려줍니다. 근데 책으로 안 하고 직접 가서 하면은 요리의 이 1% 차이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그때 비록 카페에서 커피를 팔다가 파스타와 그 디저트류를 같이 팔게 됐는데 맛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파스타를 세 분한테 배웠더니 그분들만의 맛집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손님들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먹고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커피는 수박보다 더 맛있어. 이렇게 하고 댓글을 올려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5평 가게에 손님이 바글바글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떤 손님들은 오시자마자 이거 혹시 뭐 블로그 작업하신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열심히 만든 것 뿐이었는데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 조그만 가게에서 매출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처음에 제가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실은 마카롱도 예쁘게 포장해서 팔고요. 직장인들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손님들께서 마카롱, 그 다음에 그 케이크 집에 들어갈 때 부인이랑 자기 아이들에게 주게 그런 케이크도 사가시고 마카롱도 사가시고 그러면서 매출이 점점점 많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피스 상권은요. 돈이 넘치는 상권이에요.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지하철 역사에서 출근 시간대 올라가 보시면은 사람들이 앞에가 안 보이면 이거 압사당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을 주스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을 이 돈을 주실 수 있는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어떤 책을 제가 읽었는데 손님들은 지갑은 돈을 쓰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쓰고 싶을 만한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바로 그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롱을 굉장히 예쁘게 해서 포장을 해서 팔았는데 여자친구들이 그 집 가서 그 마카롱 꼭 사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들이 제 카페가 사실은 1층이 아니었어요. 2층이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접하기에는 좀 외진 곳이었는데도 다 블로그나 그런 데를 보고 찾아오고 여자친구가 얘기한 데를 다 찾아서 오셔서 매일 마카롱 같은 경우는 포장해 놓은 거는 품절이 떴습니다. 없어서 못 판 거죠. 그리고 또 요새 11월 11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를 팔았습니다.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냥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명 그 기성 빼빼로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 여직원들이 이제 남자 직원들한테 이렇게 인사치레로 선물을 하잖아요. 남자 직원들이 뭐 이렇게 인사치레로 선물을 하듯이. 근데 그 일반 빼빼로는 싫으신데 저는 그때 초콜릿도 배웠거든요. 케이크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걸 직접 만드는 걸 손님들이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포장도 예쁘게 돼 있고. 만드는 족족 품절이고 한 3일 밤을 새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공장 안을 못 시킨 게 아쉽더라고요. 그 모든 항상
이게 고객의 수요에 제가 맞추지 못할 정도로 항상 품절 상태가 떴습니다. 나중에는 뭐 넉다운이 돼서 더 이상 만들 수 없어서 손님들이 막 제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신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이 장사는요, 한 10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한 지금 공장을 하나 세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피스 상권 되게 매력적인 상권이에요. 돈이 넘쳐나는 상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 외에도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또 다음에 제가 디저트 카페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한번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제 아는 동생이 주상복합에 사는데 1층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빚을 내서 그 가게에 들어오셨는데 1년 만에 그 가게를 문을 닫고 가셨는데 그 뒷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사는요 계속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겪어보셨잖아요. 메리스, 세월호, 그다음에 항상 뭐 조류 독감, 무슨 사태가 항상 일어나잖아요. 경기는 항상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정말 심각했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출이 지금 도곡동 N카페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지금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 된다고 그냥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안 되면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제일 잘 되는 상권을 찾아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앉아서 계셔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왜 잘 될까? 왜 이렇게 잘 될까? 그리고 그거를 보고 아이디어를 좀 배워오세요. 그러시면 그거를 이게 하는 신용만 해도 매출이 오릅니다. 저는 그냥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 잘 된다는 오피스 상권이나 아니면은 광역 상권, 내가 좋아하는 상권, 내가 하고 싶은 상권을 가서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또 상권 분석 중에 하나인데요. 상권 분석이 요새는 시스템이 있는데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들어가시면 상권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상권이 1등급 상권인지 2등급 상권인지 아니면은 그런 등급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도 다 나오고 1월 매출, 2월 매출 다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80% 정도는 일명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죠. 이런 말씀은 안 돼. 일단 먹고 들어가야지. 저희도 또 이게 상품을 파는데 또 이게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상권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피스 상권은 단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세가 비싸요. 저 같은 경우도 오피스 상권에 셌을 때 월세를 1,000만 원을 내고 장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죠. 저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장사가 잘 되면요, 언젠가는 다시 안 되는 시기가 와요. 항상 잘 되진 않아요. 그러면 다시 안 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시 장사를 잘하거나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이 사업가로 가는 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정도를 하셔야지 8년이나 7년이 지나셔야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무리한 자금을 투자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망해도 이거는 경험이구나 하고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다시 도전하셔서 그렇게 한 2번 정도 하시면은 이제 내가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판이 어떻게 되는구나가 딱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게 이번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두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체인점을 하다 망해서 자기는 인생의 바닥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지금 그거는 약간 우프게 아니면 돌려서 이렇게 블랙 코미디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저희 현실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만약에 오픈을 준비하시는데 지금 자금이 준비가 안 됐다면 최소한 내 통장에 1년치 월세는 있어야 되니까 그게 준비 안 되셨다면 오픈 준비를 미루시고요. 지금
힘드시겠지만 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을 하실 때 내가 이것만 할 건 아니잖아요. 나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힘내시고 웃으시면서 나는 내년에는 오픈할 수 있어. 이 돈 모아서 난 2년 뒤에 오픈할 수 있어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피스 상권은 너무 좋은 상권이라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점심시간 유동인구가 증가하죠. 이 오피스 상권을 또 분석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아침에 일찍 가세요. 왜냐하면 장사 잘 되는 시간에 가서 기웃기웃 하시면은 또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본의 아니게 내가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도 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시면 거기 보시면은 오픈 시간이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마감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또 아침 일찍 가면 또 커피숍 위에 항상 문이 열려 있는데 일찍 여는 커피숍에 테이크아웃을 해서 가는지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수다를 떨고 계시는지, 그러면은 이 동네는 좀 수다를 떨 수 있는 여유로운 동네다, 아니면 여기는 진짜 테이크아웃이 잘 되는 동네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상권에 제가 또 이거 상권 분석 중에 하나인데, 상권 분석을 하실 때 제가 본인들이 500을 가져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커피를 파셔야 될까요? 하루 매출에 최소한 150에서 200을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커피 되게 위험한 게요. 그럼 몇 잔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1,000원에 100, 그러면은 거의 1,000잔을 팔아, 1,500잔? 200잔을, 2,000잔을 팔아야 저희가 500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직원, 거기에 직원 알바도 어떻게 내가 하루에 150에서 200을 파는데 500밖에 못 가져가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월세, 그 다음에 세금도 또 계산을 하셔야 돼요. 요새는 세금이 굉장히 복지국가로 가면서 세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세금 계산을 잘 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보니까 돈은 많이 남았는데 막상 1년 뒤에 세금 내고 나면은 왠지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비수기인 1, 2월에 아무래도 직장인이어도 1, 2월은 비수기거든요. 뭐 자녀분들이 학교나 그 다음에 뭐 컴퓨터도 사줘야 되는 시기, 뭐 대학 등록금 뭐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때는 직장인 쪽이어도 1, 2월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근데 또 직원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뭐 저녁에는 좀 돈을 안 쓸지 모르지만 그래도 점심에는 오기 때문에 직원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하셔서 오픈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릴 때 이게 서비스가 불편하시면은 이게 고객들은 안 오시게 돼요. 그거를 좀 그러니까 고객이 엄청난 서비스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요새는 와이파이가 꼭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동네가 테이크아웃 전문인지 아니면 좀 수다를 떨고 갈 수 있는 동네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 전문이면 굳이 크게 안 차리셔도 되겠죠. 그러면 작은 공간에서 뭐 저와 직원 뭐 한 2명 정도 알바 2시간 정도만 쓰신다면 이게 짧은 근무 시간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실 수 있으니까 고객님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사장인 저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상권 분석을 잘 하시면요 그 시간대 매출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하셔서 상권 분석 그걸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고정 고객이 확보가 된다는 게 고객들은 토끼 같으셔가지고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가시고, 그런데 한 번 고객이 되시면요 충성 고객이 되시는 거예요. 손님이 한 잔도 못 파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저만의 고객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만 오면 샐러드를 먹을 수 있고, 우리 집 샐러드는 첫 번째 매일 다른 맛이었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로하고 당 떨어지면은 맛있는 간식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서비스도 많이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시식용으로도 드리고 뭐 이렇게 많이 손님들한테 했더니 뭐 친구같이 외국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신 손님이 있을 정도로 많은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되게 중요한 건데, 고객이랑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셔야 돼요. 그러시면은 저희 가게는 그 작은 가게인데도 매출이 막 300 넘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한때는 놀랬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매출이 많냐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냥 장사가 안 될 때 뭘 팔면 괜찮을까 계속 연구하고 잘 되는 뭐 오피스 상권 가서 좀 상권 분석도 해보고 그다음에 앉아서 샌드위치도 뭐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하면은 또 손님들이 여기 샌드위치예요? 샐러드예요? 그러면 여기 마카롱도 팔아요? 그러면은 여기 저희 학교 뭐 회사 행사 있는데 뭐 한 3,000개 좀 갖다 주세요. 뭐 2,000개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가게가 큰 가게가 아니었거든요. 15평짜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저보고 그 주변에 상가가 사실 제가 이거 부끄러워서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픈했을 때 커피숍이 9개라고 했는데 제가 문 닫을 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이 맞잖아요, 여러분. 저 커피 한 잔도 못 판 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바빠? 근데 바쁠 수밖에 없죠. 아침에 샐러드 만들었죠. 점심에 뭐 파스타 만들고 커피 팔았죠. 3시 정도에는 뭐 간식 구워서 또 포장해서 또 손님들한테 또 팔았죠. 저녁에는 또 저녁 손님 받았죠. 그리고 10시, 9시에서는 또 케이크 손님 들어가실 때 또 손님들이 또 하나씩 사가시고 또 이렇게 디저트류 많이 사가셨거든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기분 좋으시다고 야 니네 케이크 하나씩 다 골라. 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 진짜 고객은 물건이 없어서 못 사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제가 이런 얘기 저보고 재수없다고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재수없어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서 좀 아이디어를 받으셔가지고요. 어떤 아이디어가 딱 꽂히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이 그냥 샐러드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그 말 한마디에 샐러드를 해서 사실은 그 힘든 상권을 제가 뚫고 나왔거든요. 그러듯이 한번 제가 이거 지나가는 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딱 받으시면 그걸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할까 말까 보다는 해보고 후회하시는 게 낫죠. 그 장사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울상하고 그러시면은 손님들도 안 오시거든요. 근데 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손님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코로나 시대인데 어떤 분이 뭘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시락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밥 좀 납품해 달라, 뭐 도시락을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게 의뢰할 수 있게 계속 그 환경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자, 상권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우리 가게는 5시간만 일해도 충분히 매출이 나올 것 같다 그러시면요. 하루에 5시간만 근무하셔도 돼요. 굳이 직원 월급에 내가 또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나의 이 힘들게 인력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권은요. 하루 종일 근무 안 하고 5시간 근무하나 하루 종일 근무하나 매출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빨리 상권 분석을 하셔가지고 하루에 5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권으로 만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졌죠. 지금 이렇게 커피숍 앞에 사람들이 쭉 서 있으니까 상권 분석 제대로 안 하시고 오픈하시면요. 저처럼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그런 상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또 내가 장사는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대해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면은 또 다시 계속 연구하시면은 내가 발전하고 또 장사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상권 분석과 그 다음에 뭐가 문제점인지 지적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한번 똑똑 두들겨 보세요. 돈은 안 들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이런 고급 정보를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권을 많이 접하시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요.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와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오피스 상권은 또 단점은요. 주말에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주말에는 어떨 때는 유령 도시 같아요. 근데 또 장점이 또 나는 교회를 다니거나 주말에는 꼭 쉬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이 오피스 상권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대신 임대료는 비쌉니다.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매물 증가로 많은 상품이 나왔는데 상권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돼 하시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요새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권을 다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점점
1인족이 늘어나면서 안 나오고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어떤 물건을 다 집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웃긴 거는요, 우프다고 하죠. 지금 소비자들의 그 소비 형태는 돈이 그대로예요. 200을 계속 쓰고 있어요. 코로나 전이나 후나. 우리가 얘기했던 코로나라고 돈이 모아져야 되고 뭐 안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라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못 나가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서 계속 쇼핑을 하시거나 계속 먹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한 1년이 너무 짧게 잡으시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좀 짧게 하시면은 더 기회가 빨리 오긴 하겠지만 빨리 하시면 한 달 만에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온라인 그 판매 아니면 배달 판매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되고, 그리고 배달 판매의 특징이요, 너무 경쟁이 심해요. 그러면 거기서 좀 튀어야겠죠. 그러니까 배달비가 좀 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고객들이 단순해서 여기는 뭐 1,000원이야? 저기 3,000원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케팅의 하나예요. 이게 나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가서 전단지, 제가 참 아까 왜 잘 됐을까요? 제가 그거 했을 때 저 할 때는 그런 배달 그런 사이트도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 전단지 뿌리고요. 화장실 가서 다 전단지 붙였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남자분이 죄송해요. 여자 화장실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경험들이 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막상 해보세요.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에피소드도 많이 나오고, 저도 되게 소심하고 학교 다닐 때 얼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학교 거기 맨날 밑에 항상 말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또 내가 적극적인 만큼 또 이 결과물이 생기니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드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도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는 온라인 상권을 꼭 한번 힘드셔도 1년 정도 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빨리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천천히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내가 못한다고 막 창피해 막 이러고 피하시지 마세요. 오피스 상권 주말에 지금 뭐 정경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없죠. 오피스 상권 주말은 손님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트 2 대학가 상권입니다. 대학가 상권 벌써 젊은 열기가 느껴지죠. 저희 대학교 다닐 때가 생각나네. 그 풋풋한 시절이요. 대학가 상권은요, 학기 중에 고정 고객이 확보되어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상권이 활성화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학가 상권이 왜 잘 됐겠어요? 뭐 동아리 그리고 우리가 또 연애는 또 대학교 때 들어가서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가 상권이 돈이 되게 많이 풀리고 돈을 많이 그거 하는데, 뭐 알바하면서 힘들게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부모님이 대학까지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대학까지는 좀 힘들지 않게 이제 사회생활 그 맛을 못 느끼고 이제 돈을 쓰게 되죠. 아껴 쓰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벌 때보다는, 저희가 돈 벌어봤지만 힘들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들과 열심히 놀고, 그러니까 대학가 상권은 좀 으쌰으쌰 하면서 돈 쓰는 분위기긴 해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연애를 하다 보니 뭐 내가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쪽이 뭐 이렇게 연애하면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뭐 재미있는 아이템도 찾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술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이게 선후배들이 나오라고 해서 나가고 막. 그래서 대학가 상권 되게 매력적이죠. 그리고 뭐 먹는 거, 술집뿐만 아니라 뭐 이런 뭐 그 뷰티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레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대학가 상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는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학가 상권 보시면은 뭐 아까쯤에 레저도 많고 뭐 좋은 뭐 문화상권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즐기면서 돈을 쓰는 상권이죠. 하지만 대학가 상권의 단점이요, 방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 안 하시고 들어가시면요, 큰 낭패를 보시게 되겠죠. 그 대학가 상권의 또 특징이 방학 상권을 생각 못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상권 분석 꼭 해보세요. 상권 분석을 꼭 하시면요, 이게 1월달, 2월달, 3월달 언제 돈이 제일 많이 몰리는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가장 돈이 그거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비수기에 일명 방학 때 보통 학기 초는 사람이 많으니까 알바생을 10명을 썼다면 방학 때는 한두 명으로 줄일 거를 미리 예산을 하셔서 잘 그거 하시지 않으면은 잘 모르고 있다가 방학 때 직원 10명을 쓰고 있으면은 그 필요치 않은 돈이 나가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학가 상권 중에 또 매력적인 상권이 하나 있는데, 대학가 상권이면서 지역 거주민을 확보할 수 있는 상권이 있습니다. 대학가 상권에 대한 대학생만 있으면 매출이 불안한데 지역 거주민을 확보하는 안정적인 수익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비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상권이 건대 상권이죠. 건대 상권은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건대 상권 같은 경우는 약간 역세권 상권과 겹치는 것 같아요. 보면 백화점도 있고요. 그리고 건대가 지금 중국 음식 문화 거리가 생겼어요. 저도 언젠가 한번 친구들이 건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양꼬치 먹게. 그래서 한때는 중국 음식 하면은 대학로, 대학가 상권, 건대 이렇게 딱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건대에서 중국 음식이 맛있다는 거를. 뭐 그때 양꼬치, 꿔바로 그런 거 먹으러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 상권 자체가 여기가 매출이 어마무시하죠. 지금 대학가 상권 있죠, 일반 상권 있죠, 주택 상권 있죠, 아파트 상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상권 분석을 하실 때요, 이런 상권을 찾아내시는 게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지금 이미 돼 있는 데는 너무 월세도 비싸고, 그다음에 이게 이 월세 자체가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같이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 장사 처음 시작하시거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힘든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권을 찾아내셔서 적은 임대료 아니면은 싼 그 권리금이나, 요새는 권리금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런 상권을 찾아내셔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그 상권을 살려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윙윙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싼 데서 같이 뭉쳐서 같이 잘 된다면 제2의 건대 상권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윙윙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사를 해서 잘 돼서 더 좋은 삶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도 좋은 그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잘 갔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상권 분석 잘 하셔서 좋은 대학가 상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학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수기 고정비 확보 필요, 직원 관리 필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역세권 광역 상권입니다. 아까 이 역세권 광역 상권, 모든 상권이 모이죠. 왜냐하면 2호선, 3호선, 6호선, 1호선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니까 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리고 역세권 상권의 또 특징이 제일 좋은 거는 먹는 거,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놀이문화, 그 다음에 뭐 쇼핑, 백화점 거의 역세권에 있잖아요. 그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비싸겠죠, 당연히. 뭐 역세권 상권이 우리 강남 스타일 하듯이 일명 강남역에서 많이 모이잖아요. 강남역도 3역세권이고 사람도 많고 또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외국인들도 꼭 오는 상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주변 지역이 변성돼 있어서 모든 시설이 집중돼서 편해요.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일찍 와도 거기서 시간을 때워도 놀거리도 많아요. 쇼핑해도 좋고, 교보문고도 있으니까 교보문고 가서 책을 봐도 좋고.
그다음에 쇼핑하기 좋잖아요. 지금 홍대 상권 뒤쪽으로는 뷰티 상권이 매출이 어마무시합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요. 뷰티 상권. 근데 요새는 홍대보다는 연남동이 음식 쪽은 뜨고요. 대신 연남동에서는 화장품을 판다면 안 팔리겠죠. 그런 상권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하실 때 보시면요. 음식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체육시설, 그 다음에 뭐 판매시설, 뭐 골고루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막상 들어가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오락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 눌러보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권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대, 강남, 삼성, 광화문의 특징들이 다 보면은 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먹거리가 다 있죠. 지금 광화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자연 경복궁을 가지고 있어서 또 주변에 경복궁을 보고 또 책 교보문고도 보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광화문 상권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권 중에 하나고 이 상권에서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진짜 빌딩을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역세권 상권은요. 단점은 월세가 비싸다고 그러고 이게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상권 분석 꼭 잘하셔서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창업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이미 오픈하신 분들은요. 내가 힘드셔도요. 이거는 또 고비를 넘기시면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거니까 항상 내가 드디어 이제 투입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다시 공부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상권 이해에서 오피스 상권, 대학가 상권, 역세권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한 가지 드리자는 거는 여기서 모든 게 다 결론은 한 가지인 거예요. 상권 분석을 잘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 결론은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인 상권 분석을 잘하셔서 나에게 맞는 상권을 만들어내는 게 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해 성공을 보인다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